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는 그냥 혼조 마감을 했어요. 어, 특별하, 특별하게 방향성을 보였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경계감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실적을 부정적으로 발표했던 찰스 수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급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좋았던 기업들은 뭐 흐름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금융주 내에서도, 예, 금융주 내에서도 좀 좋은 애들도 있고 안 좋은 애들도 있고 한데요. 찰스 수압 같은 경우는 안 좋았는데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찰스 수압은 뭐 안 좋았지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이 실적이 좋아졌던 핵심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이 가계 대출이 늘었거든요. 가계도 대출이 많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좀 유동성이 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이제 조금씩 뭐 주택도 사고 그다음에 뭐 장사도 좀 시작되면서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예, 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어제도 설명드렸나? 하여튼 그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좀 대출을 늘릴 거다. 지금은 아무리 돈을 뿌려도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서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지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좀 안정권에 찾아지면 결국은 투자를 좀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좀 대출이 또 늘어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예대 마진만 안정화만 되면, 예대 마진이 안정화가 되면 결국은 시장에 뿌려지는 유동성은 줄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예. 딱 진짜 근데 일단은 그런 모습을 지금 좀 보이고 있어요. 오늘 금융주의 실적을 보면. 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전히 그래도 시장은 좀 불편해합니다. 네,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의 메인은 이거지 않습니까?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네, 뭐 나스닥이라 하면 테크주. 일단 테크주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쨌든 지금 핵심 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지금 시장의 메인은, 예, 시장의 메인은 금융주가 아니에요. 예전 같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예전에야 뭐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하면 지금은 아니죠. 예,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건 뭡니까? 예, 결국은 예, 테크주. 그러니까 얘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S&P도 그렇고 그냥 나스닥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거죠.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일단 넷플릭스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빅테크 기업 내에서는 넷플릭스가 스타트를 끊는데 넷플릭스는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넷플릭스는 팬데믹 가장 수혜주잖아요. 팬데믹이 가장 수혜주.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넷플릭스가 저는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럴 건 없다. 경쟁 심화로 인해 가지고 넷플릭스가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 아니. 예. 다만 여기서 단순히 OTT만으로 성장할 수 있냐? 안 된다. OTT만으로 성장성은 끝났어요.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는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극장 체인을 넘어간다거나 다른 걸 뭘 해야 돼요. 아니면 뭐 게임 사업을 한다거나 뭐 좀 스팀처럼 스트리밍 게임을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넷플릭스 안 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이거잖아요. 야,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도 하고 뭐 그다음에 HBO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 또 들어오고 뭐 국내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많냐,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넷플릭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OTT 잘 안 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OTT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뭐냐면 기본은, 예, 일단 기본 넷플릭스는 깔고 시작이에요. 예. 이거 깔고 시작이잖아, 넷플릭스. 그러지 않아요? 맞잖아. 예. 일단 이거는 하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디즈니를 할지, 그 다음에 그 뭐 티빙을 할지, 그 다음에 뭐 웨이브를 할지, 뭐 이거는 그 이해의 문제잖아. 그렇잖아. 여기 한 개 부가로 붙이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넷플릭스 안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볼까? 이거 없어요 거의. 넷플릭스는 보는데 거기에 돈 좀 더 쓰고 디즈니 할까? 애들 때문에 디즈니 하나 깔아놓을까? 제가 좀 그런 편인데. 아니면 뭐 보니까 국내 드라마 좀 괜찮은 거 많은데, 아니면 티빙 할까? 아니면 뭐 웨이브 할까? 뭐 이런 식이 가는 거지. 그래서 경쟁이 심화된다 하더라도 얘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더 성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든지 계속 이제 이 많이 찍어 뭐 그러니까 계속 컨텐츠 제작비를 많이 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익이 나는 게 많이 없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안 좋지 뭐.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는 추가적으로 더 성장하기는 OTT에서는 끝났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뭔가 다른 성장 모멘텀을 뭐 게임이든 아니면 뭐 극장 체인이든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괜찮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넷플릭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래서 넷플릭스 실적이 만약 안 좋게 나오면 그럼 나스닥이 빠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시장에서 예전에 빵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지, 요즘에는 넷플릭스를 안 쳐줘요, 빅테크에서. 예. 사실 이제 메타도 사실은 좀 잘 안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약간 논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시즌에서 가장 이제 중요 있게 생각하는 건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 아마존,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이런 애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머지 애들이, 근데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는 그 실적이 안 좋은 거 때문에 주가가 내렸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안 내렸으면 빠지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주가 수준 자체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됐던 거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거 소강 상태로 지냈고 추가적인 리스크는 좀 줄어들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여기서 한번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 먹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아니야, 야 금리, 야 이거 올려도, 야 그래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아무리 빨리 와도 절대적으로 낮은데 실질금리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그러면서 회복을 했어요. 금리 충격을 딛고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터지면서 쭉 밀렸어요. 이까지는 또 우크라이나 리스크죠. 그러다가 뭐 이거 휴전 이야기 나오고 어쩌고 막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야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세계 3차 대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서 이게 쭉 땡겨 올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금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소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쭉 떨어지면서 여기 뭐가 나왔어요? 두 개가 있었죠. 일단 상해 봉쇄.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거죠. 상해 봉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 실적 전망치가 낮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가격이 묻어났어. 물론 이건 있어요. 실적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볼 것 같아요. 12,500을 나스닥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까지 한번 써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실적 전망치 수준만 맞춰도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결국에는 여기가 바닥권이라는 거죠. 여기가 바닥권, 다시 이렇게 올려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때도 이거 불안한데, 이것도 오히려 여기서 그냥 조정 주고 가는 게 좋은데 라고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14,500을 넘겨서 그냥 다시 16,000 이런 식으로 4월달에 가버리고 쓰면 이거 그냥 버블을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많이 못하고 좀 아쉽게 그냥 그래도 그냥 그 현재 탑승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다 이런 식이었는데,
오히려 좀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가면 많이 태울 수 있죠. 많이 우리가 태울 수 있고, 지금 또 만약 현금 생길 때마다 저도 그렇거든요. 생길 때마다 계속 저는 주식을 삽니다. 예. 언제 이 가격대에 다시 못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야금야금 사요. 예,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뭐 특정 종목을 더 많이 산다 이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제가 뭐 중간에 돈 좀 생겨요. 그러면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동일하게 계속 동일한 비중으로 계속 싣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삽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많이 실어놓고 올라가주면 좋죠. 만약 여기서 슈팅이 그냥 났으면 추가 매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 주면 좋다라는 건데, 또 막상 조정 주기가 또 싫지. 예. 아씨, 또 더 떨어지고 이건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저는 내년까지는 시장은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세 하락, 대세 하락에 대한 걱정은 내년에 해야 돼요.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는 내년에 해야 돼요. 올해는 안 해요. 올해는 경기 침체 안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좋은데요, 아직까지. 고용도 빵빵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러니까, 팬데믹 때 미국 가게는 저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불구하고, 어쨌든, 소비를 줄이진 않잖아요. 줄이진 않고. 물론, 소비가 재화에 대한 부분이 좀 줄긴 했어. 근데 그 준 게 뭐예요? 이미 앞전에 많이 쓴 거에 대한 보복 소비로 인해 썼기 때문에 그게 준 거지, 실질적으로 뭐 이 경기가 둔화돼서 살림살이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비가 준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뭐 어제 발표됐던 산업생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하락은 안 나온다. 다만 내년에 되면 경기 둔화가 일단 진행이 될 거고, 기조효과 싹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금리가 그때 되면 꽤 높을 거 아니겠어요? 높은 수준에서 경기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 역시도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익의 듀레이션을 많이 땡겨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익의 듀레이션도 많이 땡겨왔을 거야. 그러면 그 구간에 공백이 생길 겁니다. 저는 그걸 한 2, 3년이라 이야기 드리잖아요. 왜? 지금의 우리가 다 대부분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2025년, 2026년, 이쪽이 뭐 상용화, 이쪽이 양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AI,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관련 부분, 뭐,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포지션이 2025년 뭐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 지금의 주가는 2025년의 주가를 땡겨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2023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3년 후에 실적을 땡겨와야 된단 말이죠. 3년 후에. 근데 이미 이게 올해까지 해서 다 내년까지 다 땡겨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땡겨올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시기가 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한 2, 3년 또 기다려야 돼요. 왜? 이게 2030년 관련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이익이 시장의 컨센이 좀 맞춰지는 시점. 그게 이제 한 2025년 뭐 아니면 2020 뭐 한 6년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 이익이 또 다시 평탄해야 되고 성장률이 평탄해야 되는 시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결국은 경제 성장률 역시도 평탄해지는 시점. 그 시점이 거쳐지는 게 내년이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거라 보거든요. 그때는 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때는 경기가 둔화된다, 체감을 느끼기 정도로,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굉장히 더뎌지겠구나. 그때 되면 또 특히 성장률은 좀 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한 1, 2년 정도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진짜 저는 하락장이라고 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시장이 여기서 하락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건덕지는 없어요. 여전히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정시 매수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어쨌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가격이 지금 다 녹아났기 때문에 실적치만 그러니까 시장 컨센을 부합만 해주더라도,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전 드라마틱하게 다시 반전이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14,500을 시원하게 뚫긴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박스권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박스권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찍고 13,000까지 한번 찍고 올라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시기가 한 5월 한 중순 정도 되겠죠. 아니면 그렇게 되면 또 그때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6월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나와요.
5월 달은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은 이미 우리가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6월이 겁이 나는 거죠. 왜? 6월은 점도표가 다시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의 그러니까 통화정책 스탠스가 또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또 흔들리겠죠. 근데 6월에 FOMC 회의만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완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스탠스도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더 강하게 푸시가 되긴 좀 어렵고, 특히 하반기 되면 저는 인플레이션은 완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뭐 공급 관련 부분, 그 노동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의 타이트함 이것도 좀 풀린다는 거죠. 풀릴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반기는 오히려 더 좋아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은 16,000 돌파하고 더 올라간다. 17,000, 18,000 이 정도까지 보는 거고, 내년에 저는 한 2만 정도 봅니다. 그 정도 가는 거고. 다만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14,500에서 좀 갇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정 주면 매수가 맞고요. 어쨌든 추세 하락은 아직 안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흐름이 괜찮았죠. 반도체 흐름이 괜찮았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근데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면서 들어오고,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전망치가 좋았죠. 뭐냐?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벨을 제가 그러니까 AMD랑 그다음에 엔비디아 좋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좋은데 딱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얘들은 좀 별로일 거다. 왜냐? 물론 얘들은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전 여전히 그래서 좋아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 가지고 오히려 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고평가 논란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지금은 결국 또 실적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밸류로.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경우는 본 사업이 잘 되냐는 건데 조금 그건 불편하긴 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PC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좀 꺾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AMD라든지 이런 애들이 꺾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면 엔비디아 여전히 좋죠. 근데 그런 게 있다.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벨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죠. 얘는 근데 그쪽이 아니다. 결국에는 얘는 통신 장비 쪽, 5G 관련,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의 네트워크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자동차. 여기는 지금 관계없이 다 좋거든요. AMD를 목표 주가 하향할 때도 원래 실적은 좋다. 뭐 때문에?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너무 좋으니까. 다만 내년에 PC 수요 둔화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데이터 센터 수요는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어쨌든 특화된 게 얘잖아요. 마벨. 그러니까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제가 이제 얘를 더 집중한 겁니다. 어쨌든 반도체 팡에 대한 부분은 와리가리 할 거예요. 예, 와리가리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이야기지만 반도체는 참 맞추기 어렵다. 예. 하지만 그냥 큰 틀에서 큰 방향성을 보면 지금은 바닥인 건 맞는 것 같다. 예, 버릴 이유는 없다. 어쨌든 수익 실현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번 타임이 이번 텀이 이번에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도체는 좀 이제는 좀 멀리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이게 사이클 산업이면서도 이게 또 성장 주고 또 그러면서 항상 고평가 이슈가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시장의 노이즈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제가 이제 뭐 이야기했지만 스타벅스가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콩을 납품하는 콩 업체를 사자라는 게 아니라 커피콩 업체를 사자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벅스를 사자 이런 마인드로. 자율주행이 괜찮은 것 같으면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사고, 전기차가 잘 될 것 같아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전기차 기업을 사고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메타버스가 잘 될 것 같다.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돼야 된다. 그냥 근데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메타버스 그 기업을 사는 게 맞다. 저는 요즘에 그 마인드로 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텀은 괜찮아요.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나쁘진 않으니까 계속 보고, 그리고 지금 파는 건 완전 저점에 파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이번 텀에서 어쨌든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그때쯤 되면 또 소프트웨어가 또 더 각광받는 또 시기가 올 거야. 딱 그 시점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한번 이렇게 또 우리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